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수요일 영상은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 오늘 세부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죠. 우리 로켓 배송, 예, 저희 집도, 예, 저희 와이프도 자주 이용하는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인데, 이제 이 노동자분께서 이제 과로사로, 그것도 사남매의 또 아버지인 분이 이게 또 과로사로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또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소식을 참 이 소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요즘에 뭐 청년들 실업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막 뭐 이렇게 일자리 괜찮은 중소기업을 막 소개해 주는 그런 채널이던데, 그 채널에서 어떤 영상에서 이제 뭐 택시기사 분이 자기 뭐 대기업 다녔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제 택시 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대기업을 다녔는데, 중소기업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그런 채널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중소기업은 뭐 이렇게 약간 안 좋다는 식으로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약간 그런 의견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방송도 보고, 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좀 사회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을 또 하게 된 것도, 이 최근에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이 이제 노동자가 이제 과로사로 이제 또 좀 생을 달리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답답한 마음, 그런 데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말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또,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사회 전반적인,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이게 다 전반적인 우리 노동자의 어떤, 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분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무엇이 답답하냐. 이렇게, 과로, 사로 진짜 이 생을 달리 할 정도로 일을 진짜 엄청나게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업무량, 또 그 업무량을 또 안 쳐내면, 어? 그게 또 약간 해고가 될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한 달에 한 5, 600 번다라고, 5, 600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맞벌이도 이제 그만두고, 어, 아내분 보고 이제 뭐 좀 가정에 좀 충실하고 아이들, 자녀들 좀 양육에, 케어에 뭐 집중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참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배달 일 자체, 이 노동에 우리가 이 대가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500, 600을 월급으로 실수령금을 받아간다는 거는, 또 진짜 솔직히 금액만 봤을 때, 월급만 봤을 때는 정말 좀 웬만한 대기업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급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하는데 5, 600을 준다고? 당연히 그 이면에는 지금 이분이 이렇게 과로사로 진짜 쓰러져서 생을 달리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업무량, 어마무지한 이 업무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다 쳐내면 이 월급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이게 과연 이걸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나. 물론 사회적인 문제,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이 뭔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저는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선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분명히 이 로켓 배송 이걸 하는데 500, 600을 번다. 버는데 분명히 그걸 알고도, 로켓 배송을 하면은 내가 밤새 그냥 진짜 쎄 빠지게 일하면은 5, 600 버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직장이 뭐 그냥 한 300, 뭐 300만 원대 정도 버는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500, 600을 벌기 위해서 분명히 이 직업이 막 이게 숨겨진 직업이 아니잖아요. 막 비밀리에 막 하고 아름아름으로 막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직업인데 이 직업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급여는 정말 진짜 구미가 땡기는데 저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제 해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그냥 그 어떤 사회 통밥 인생 짬밥으로 봐도 저거 배달 일을 하는데 그냥 5, 600을 그냥 줄 리가 없다. 엄청난 그 배송량을 이걸 쳐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솔직히 너무 돈 욕심에 좀 무리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사실. 사남매나 또 또 자녀가 또 네 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옷도 입혀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은 제가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는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다 크고, 뭐, 그 결혼식 할 때까지 내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을 위하고 아이를 위한 일이었지만, 너무 이거를, 그 중에도 저는 제 생각에는 몸이 너무 이게 진짜 여기 와이프 말대로 진이 빠지고 그 정도는 막 사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정도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로켓 배송을 이거를 할 그런 어떤 노동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신 분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저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진짜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 가지고 제가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영상에서 자영업을 절대 제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 진짜 저는 말린다고. 정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진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족의 인생, 너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싹 다 갈아 넣을 생각으로 이 자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다. 그래도 밥 먹고 살까 말까다. 굉장히 힘들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쉬어도 이거는 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영업을 하고 나서는 쉬는 날에도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이해하실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몸은 집에 있어도 이게 뭐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뭐 노동자 그리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에 꼭 가야 된다. 뭐 가면 좋지. 특히나 그냥 짬으로 비비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자기 개발, 노력, 경쟁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출퇴근 열심히 하면 출퇴근만 열심히 하고 안 잘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진급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연봉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짬으로 그냥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가려고 하겠죠. 왜냐면 뭔가 이게 기본적인 어떤 연봉 스타트부터 뭐 약간 복지 이런 것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랑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은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월급을 뭐 200만 원대 받는 사람이나 300만 원대 받는 사람이나 500만 원대 받는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월급쟁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200만 원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뭐 결혼하고 이제 연차도 차고 했을 때 뭐 500만 원대다 600만 원대 내가 받는다 해가지고 무슨 인생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바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내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받을 때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싱글이잖아요. 싱글이거나 뭐 신혼이거나 혹은 맞벌이거나 이러던 상황에서 이제 급여를 500, 600 이렇게 이제 실수령을 할 때쯤 되면 이제 가족도 생기고 가족도 이제 자녀들도 또 커가고 또 부모도 아프고 뭐 하여튼 그게 돈이 막 들어갈 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내가 300만 원일 때 오히려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는 내 혼자 그냥 생활하고 뭐 결혼했다 하더라도 뭐 신혼부부면은 맞벌이거나 맞벌이도 편안하게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신혼 때는 얼마든지 여유로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또 부모는 내 신혼 때보다는 더 노쇠하시고 병도 이제 들고 몸도 좀 여기저기 다 아프고 부모님이 뭐 또 재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없으면 또 자녀 된 도리로 또 뭔가 내 또 병원비나 이런 것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 벌기는 더 열악해져요. 뭐 와이프가 이제 뭐 집에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신혼 때는 둘 다 300 이래서 600 벌었는데 나중에는 와이프는 애들 뭐 육아하고 뭐 한다고 집에 쉬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 500, 600 벌면 이게 과연 더 버는 것일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이에 맞게 내가 돈을 더 벌어도 그 더 버는 것만큼 뭔가 환경이 더 쓰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늘 우리 히딩크처럼 나는 늘 배고프다. 급여가 200만 원일 때, 4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늘 나는 배고픈 거예요. 부족해.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 짬으로만 댕길 사람. 그냥 짬으로만 다닐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 월급 올려주고 진급시켜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다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대기업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기업에 사람들이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소수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와, 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또 대기업은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롯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부산의 기업이 돼가지고 뭐 롯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롯데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롯데 같은 경우에 약간 하이테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계열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뭐 유통이나 맞죠? 유통, 백화점, 뭐 건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없어요. 근데 롯데 대기업이 맞잖아요. 근데 롯데 들어가면은 급여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약간 뭐라 하죠? 부속품 취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작은 어떤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만들어 온 시스템 속에서 그냥 너는 그냥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없어. 그냥 열심히 복사 뜨고 열심히 자료 취합하고 자료 정리하고 커피 타고 네가 무슨 뭘 대단한 걸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회사에서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럽다 하는 사람들은 뭐 IT 계열 안에서도 핵심 이제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연봉이 뭐
뭐 1억 6천이고 1억 8천이고 뭐 2억이고 막 이런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대기업, 그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업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업부 안에서도 특별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된 얘기지. 이 회사만 다니면 뭐 전 직원이 다 무슨 1억 몇천씩 받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렬로 쫙 진짜 일자리를 세웠을 때 정말 월급쟁이지만 진짜 웬만한 자영업자, 이제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월급쟁이에 들어가는 그거는 진짜 바늘구멍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기업 다녀도 그냥 연봉 그냥 막 고마고마 그냥 4천, 4천에서 6천, 4천, 6천에, 6천, 7천 해봐야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뭐 얼마 실수령 안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가면은 뭐 연봉이 뭐 3천, 4천, 뭐 5천 이거밖에 안 되겠지만 더 낫겠죠. 뭔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이거 뭐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진짜 소기업이 있어요. 소기업. 이게 뭐 중소기업도 아니야. 그냥 소기업이야.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막 무슨 뭐 2천만 원대, 막 3천 안팎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은 그만큼 또 어드밴티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다 하면 무조건 돈과 복지와 이런 것만 보는데 돈과 복지가 뭔가 그런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서 뭔가 안 좋은 대신에 다른 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널널하다든지 좀 뭔가 그런 게 안 세다, 업무 강도가 좀 안 세다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프레셔가 좀 약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룰을 뭐 이렇게 따라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많고 거대한 조직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막 이제 쳇바퀴처럼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그 역량,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갈 것인지, 내가 그냥 짬으로만 그냥 회사를 다닐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것인가, 내가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다녀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가 지가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 능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경쟁하기도 싫고 그냥 취직만 하면 시간만 때우면 그냥 월급 착착 주고 막 진급 딱 시켜주고 뭐 자기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지. 근데 그거 알아요? 중소기업 이런 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에 한번 지원서 이력서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뭐, 당장 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취지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또 이 대기업 아닌 기업들 안에도 규모에 따라서는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열악하고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개인적인 발전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냥 진짜 3D 업종인데 거기다가 뭐 일은 힘들고 절대 뭔가 회사도 개인도 누구도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 그런 데서는 오라 하지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소기업이 아니고 그래도 중소기업 한 50인 이상 50인 이상 중견기업 되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00명은 돼야지 뭐 중견기업이라 하지 않나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이 거기 취직할 수 있는지 해보란 얘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만 본인 거기 취직 못해요. 쉽게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대기업만 선호한다 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대기업 수준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중견기업 가보면요, 취직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중소기업이라도 이력서를 내밀어야 되는 거야. 먹고 살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택시기사, 그 중소기업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 거기 나온 택시기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뭐 쌀밥 먹고 남들 보고 쌀밥 먹지 마라 하면 되겠냐고. 중소기업 취직을 추천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 이 택시기사도 굉장히 진짜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봤을 때는 말만 대기업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근무 환경과 뭐 어마어마한 그 사내 식당과 어마어마한 그 복지, 후생복지 이런 거,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그래 다니던 대기업이 아니고, 이 택시기사가 다니던 대기업은 그냥 죽치고 앉아갖고 그냥 네네 하고 직장 상사한테 막, 직장 상사님 뭐 과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굽신굽신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그러면서도 월급도 별로 안 많아. 그냥 자기 그냥 이름만 그래도 이름은 대면 아는 기업이니까 대기업이라 하겠지. 그런데 개뿔도 없기 때문에 그 은퇴하고 택시기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유, 뭐 심심해서 한다, 뭐 논의 그냥 한다, 다 핑계예요. 돈 많으면 뭐 한다 이랍니까? 택시기사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저는 자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뭐 대기업에 정말 모두가 그 꿈꾸는 그거는 자리가 진짜 100개, 1000개의 일자리가 있다면 그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10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야, 너 쿠팡 이분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 센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한 좀 보조적인 설명드립니다. 지금 하는 말들은. 가면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은 분수에 맞게 좀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고소득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다.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면 안 되냐? 꿈도 꾸면 안 되냐? 아니, 누가 그거 하지 말래요? 제 말은, 당연히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쿠팡 이분 제가 안타깝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게, 나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야. 그냥 한 300만원, 그냥 좀 300만원대, 뭐 350일에 벌면서 그냥 자녀들하고, 진짜 500만, 600만원 버는 것보다는 덜 풍족하겠지. 덜 풍족하겠지만은 좀 속닥하게 그냥 자녀들하고 놀고, 보내는 시간도 좀, 여가 시간도 좀 더 가지고, 좀 더 내가 건강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쿠팡 첫날이라고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 갑자기 죽은 게 아니잖아. 계속 몸이 이게 한계에 막 부딪히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다른 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왜 그걸 꾸역꾸역 끝까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로켓 배송 이거를 이 힘든 일을 할 생각이면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면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역량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응? 모든 사람이 다 연봉 1억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 연봉 뭐 3천 받는 사람도 있고 연봉 4천, 5천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 가지 살면서 인생의 운도 따르고 하겠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다른 쪽으로 자기가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끌어올렸다든지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뭔가 운과 때가 맞아가지고 진짜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 자기가 준비할 당시에는 굉장히 유망한 뭐 기술이었는데 뭔가 자기가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미 뭐 찬밥 신세인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로 어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 내 건강, 가족의 건강, 가정의 행복, 아이들과의 뭔가 추억, 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500, 600, 이 쿠팡, 이거 500, 600을 포기하고, 뭐 손가락 빨고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조금 더 근무 여건이 좀 더 그러니까 좀 덜 빡시고, 대신에 뭐 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급여를 500, 600 받으면서 널널하게 일하는 그런 데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거기도 가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뭐 그리 크지 않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자살한다니까요. 과로사로 뭐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기업이 됐든 쿠팡이 됐든 뭐 중소기업이 됐든 왜 그걸 아둥바둥 내 목숨이 위태로워 가면서 내가 사라지면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도 충격 먹고 진짜 예? 경제적인 거는 경제적인 거고 둘째 치더라도 충격 먹고 막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그냥 내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내가 뭐 준비 안 했으니까 내 뭐 젊을 때 뭐 여행 다니고 놀고 뭐 별 크게 한 거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기술 연마하고 열심히 뭐 자기의 스펙을 쌓고 해외 유학 가서 뭐 하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들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은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네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해 줄게. 너 와서 여기 널널하게 일하면서 너 뭐 500, 600 벌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겠어요? 특별하다 이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뭐 스펙도 안 쌓고 뭐 경험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 그냥 사지 멀쩡한 몸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많이 주겠어요? 그만한 엄청난 일을 위험하거나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예?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당장은 위험하진 않더라도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뭔가 나중에 뭐 폐나 어디에 이렇게 화학물질이 계속 들어가서 뭐 몸에 안 그런 약간 환경이 안 좋다든지 뭔가 열악하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급여가 낮으면은 또 그만큼 또 일이 수월한 그런 곳은 대신에 급여가 또 작겠지. 이 세상 이치가 그냥 그게 상식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다 알고 있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자기가 자위에 엄마 나는 이 정도 하면은 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지. 지 혼자 그냥 지 혼자 자화자찬하는 거지. 효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효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나 내 가족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당연한 사실인데도 그게 뭐, 사람이 또, 그게 또, 뭐, 돈을 또 그래 보면은 또, 막 하게 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분수껏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분수에도 맞지 않는 차, 막, 할부 내든지 리스 내고, 다 할부 리스라. 뭐, 휴대폰도 그렇고, 에? 뭐, 노트북도 그렇고, 집도 다 할부라. 그거 나중에 뒤에 메꾸고 하려다 보면은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도 만약에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자, 500, 600에 맞춰가, 자기 수입이 500, 600이면, 500, 600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저질러 놓는 거야, 일을. 뭐, 대출받아 집을 산다든지, 뭐, 물건을 전자제품을 할부로 산다든지, 다 빚이거든, 그게. 그렇게 벌려놓으니까 내가 직장을, 몸이 진짜 녹아내리는데도 이 직장을 못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 일을 벌려놨으니까, 이미. 대출 매달 대출 갚아야 되고, 카드 할부한 것도 다 갚아야 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남들 가지고 싶은 거,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남들 가는 곳,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나도 다 먹고 싶고, 다 그거는 인간이라면 다 그 욕구 이해하지. 근데 그렇게 다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분수에 맞는, 내가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지역에 가서 내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사서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차곡차곡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식이 또 잘 돼가지고 또 뭐 잘 될 수도 있고, 마치 인생을 막 진짜 도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죽음이 내 또 사남매가 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 앞에서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좀 냉정한 얘기겠지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분의 성실함 정도면은 참 이거 안 했어도 참 잘 사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런 일을 이렇게 진짜 그냥 가로사로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로 일을 하셨나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좀 모두가, 예,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현실적으로 좀 분수에 맞게 좀 사람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만 뭔가 그 분수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에 사기당하고, 금융사기든 전세사기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뭔가 진짜 내 눈이 뒤집어진 만큼의 뭔가 탐욕이 일어날 만큼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투자 실패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이재용이 될 수 없고 다 판검사를 할 수가 없고 다 의사가 할 수 없고 누군가는 쓰레기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이거 우리 택배 배송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를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 사회 곳곳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개개인마다 뭐 태어난 뭐 그런 거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물론 사교육이 문제긴 하지만 사교육이 문제긴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 환경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뭐 후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노는 게 더 좋고 놀았든 뭐 어쨌든 자기가 만들어 온 인생인데 자기의 만들어 온 인생에 비해서 너무 분에 넘치는 삶을 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투기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다 말아먹고 한 번 말아먹고 나니까 다시 한 방에 뭔가 또 역전시키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되고 또 무리하게 되고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까지 부자는 5억까지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손에 닿을 것 같고 5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처럼 뭔가 손에 닿을 것 같고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30억 가진 사람은 손에 닿을 것 같고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무리하게 한다면 뭔가든 뭐든 간에 무리하게 되면 그 반대에는 그만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반대급부 리스크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좀 너무 이번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과로사로 진짜 돌아가신 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일을 시키는 회사도 문제고 또 시킨다고 또 과로사로 죽을 정도로 그 업무 강도를 또 하는 노동자도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에 두 사람이 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급여 줄어들었다고 뭐라 한다니까? 아니, 급여는 안 줄어들고 일을 설렁설렁하게 하면 그 무슨, 어? 되겠어요? 그거를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 돼. 노동자들도 말이 되는 거를 요구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열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진짜, 목이 자꾸 메여서, 제가 좀 말을 잇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좀, 저는 이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자뻑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뿔도 없으면서 그냥 뭐 얄궂은 아파트 그 빚더미에 쌓인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혼자 자뻑에 자기가 무슨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욕들을 먹을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말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그런 현실적인 정말 근데 절대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다. 모두가 대기업 못 가고 모두 그냥 진짜 극소수만 갈 수 있다. 극소수만 뭔가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난다. 왜냐면 그냥 시장 체제에 있는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도 다 밑에 그 하층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무리하게 중산층 글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 강도, 사기 그런 그 방법 아니면 그냥 무리수를 두가면서 뭔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미치듯이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진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그 근면 성실함은 검증이 됐다고 할 정도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좀 뭐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적당히 벌고 그냥 사남매랑 좀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절대 제 좀 말의 의도를 좀 왜곡이 안 되고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 다니든 중견기업 다니든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라고 다 같은 대기업이 아니다. 월급쟁이는 다 똑같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월급쟁이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고 그냥 고마고마한다.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꾸 사남매 얘기만 나오면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뭔가 말을 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오늘 좀 부족하지만 좀 주제 넘게 조금 나댄 또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이번에 명복을 빌고 또 다른 기타 여기 쿠팡 노동자
들도 조금 원만히 뭔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겠지만 좀 회사와 사측과 좀 잘 협의해서 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지책이 좀 제대로 된 방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